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주말 뉴스 이 시간에는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북도와 전북 지역 기관 단체들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경제 활성화 기반을 공동으로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디지털 경제 시스템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도와 전북 지역 기관 단체들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 활성화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주기적으로 갖고 혁신경제 기반 구축과 디지털 경제 전환을 목표로 하는 포스트 코로나19 종합대책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전북이 우리나라의 어떤 나름 중심으로 그리고 글로벌한 중심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오늘 오신 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오히려 이 시기에 어려운 시기에 그 토대를 만들어 나가는데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소상공인 통합 앱 개발과 통합 생활 플랫폼 구축, 동네 골목가게 활성화 지원 등 전북 지역 25개 기관이 참여하는 창업 거버넌스 구축도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제 활력을 위해 새만금 509에 전용 임대 단지를 만들고 에너지 소재 부품 특화 단지 조성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통합의 협동조합과 같이 협업을 해서 전북 제품 판로를 모색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전북 제품 판로를 국내에서 또 시급하게 개척하는 쪽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북도와 전북 지역 기관 단체들은 포스트 코로나19 시기에 맞춰 온라인과 비대면 마케팅을 강화해 해외 시장 공략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혁신과 디지털 경제 기반 강화책에 도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로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의 변화가 생겼죠. 정읍시 시내버스 회사도 지난해부터 주 52시간 근무를 도입했는데요. 시내버스 노선이 축소되고 운행 횟수까지 줄어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대안은 없는 건지 이진철 기자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정읍시 고부면의 한 버스 정류장. 30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에도 주민들은 오랜 시간 이곳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시내로 나가는 버스를 한번 놓치면 적어도 1시간 이상은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시간이 많이 기다리니까 시내버스를. 빨리 그전에는 우리 살 때 옛날엔 30분 만에 한 번씩 왔거든. 근데 지금은 2시간, 3시간에도 차가 안 와. 사람 죽겠어 아주 시내버스 기다리기.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외지 마을일수록 사정은 더 심각합니다. 배차 간격이 적게는 1시간에서 길게는 5시간이 넘는데 이런 버스 노선이 정읍시에서만 현재 68개에 달합니다. 고부면 백운리의 한 시내버스 정류장입니다. 이곳 마을 주민들은 시내버스를 타기 위해서 2시간 이상 기다려야 합니다. 게다가 차로 10분 거리인 면사무소를 가기 위해서는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읍 시내 버스 운행이 이렇게 바뀐 건 지난해부터입니다. 버스 회사에서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기사 인력이 부족해졌고 결국 노선을 10개 이상 줄이게 된 겁니다. 운행 횟수는 100회 이상 감소했습니다. 네, 107을 줄였습니다. 과연 시민들한테 시내버스 107을 줄이면서 얼마나 불편을 많이 주십니까? 상황이 이렇자 최근 지간선제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형 시내버스 대신 소형 마을버스를 추가해 대형 버스가 다니기 힘든 외지 마을을 순환 운행할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시내로 나가려면 마을버스 종점에서 시내버스로 환승하면 됩니다. 주민들은 지간선제가 교통 불편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고부 영원을 지간선제를 도입해서 이게 예산이 절감이 지금 2억 1천 정도 용역에서 지금 절감 효과가 나왔고 한 30-40분 간격으로 버스를 정읍에 이용할 수 있는 이 기대 효과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간선제를 도입하려면 시내버스 회사와의 협상은 물론 마을버스 노선 확정을 위한 주민 협의회 구성도 필요한 상황. 시는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행을 실시하며 필요성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갈수록 내려가는 가격에
코로나19까지 겹쳐 판로가 막힌 농가는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북 지역에서는 온라인이나 인기 유튜버까지 활용한 비대면 판로 확보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명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읍의 한 고구마 재배 비닐하우스. 제철을 맞은 고구마 잎과 순을 내다 팔아야 하는데 판로가 줄어 폐기할까 고민합니다. 해마다 내려가는 가격에 코로나19 여파까지 겹치면서 밭작물 재배 농가마다 씨름이 깊습니다. 고구마 순을 해서 팔려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 집은 판로가 없이 다 시방 쓰벅쓰벅한데. 양파 심어가지고 가격이 싸가지고 난리 났었잖아요. 지금 뭐 클 수 있는 것은 별로일 것 같아요. 앞으로. 지역 농산물이 하나라도 더 팔릴 수 있도록 새로운 판로를 찾는 지자체가 늘고 있습니다. 전북도는 최근 회원 2천만 명이 넘는 온라인 쇼핑몰 11번가와 농특산물 시장을 늘리기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6월부터 석 달 동안 온라인을 통한 홍보 행사를 열어 고정 고객을 확보한다는 각오로 비대면 판로를 늘리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올 3월 기준 농축산물 온라인 거래 금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2% 가까이 늘어난 소비 패턴에 발맞춘 겁니다. 실제로 비대면 상거래가 굉장히 증폭하고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온라인 마케팅 서비스를 더 확장해 나가고 비대면 상거래에 대비해 나가려고 합니다. 비대면 판로를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인기 유튜버를 활용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김제시는 최근 24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지닌 먹는 방송 유튜버 쯔양을 초대해 지역 쌀과 한우를 홍보했습니다. 유튜브 누적 조회수만 무려 5억 1천만 회가 넘는 점 등을 고려한 겁니다. 농특산물 인터넷 플랫폼을 구축하여 농가 온라인 판매 확대와 소득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전북도가 실제로 지난 2월부터 석 달여 동안 온라인이나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거둔 농산물 매출액은 9억 8천여만 원. 대면 활동이 감소하면서 온라인을 활용한 농산물 판로 확대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도로를 지나다 보면 이게 여기 왜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조각상을 본 경험 있으실 텐데요. 주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한 데다 예산 낭비는 물론 흉물 논란까지 일고 있는 공공조형물들이 전국 곳곳에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진철 기자입니다. 인적은 없고 차량만 지나는 이곳에 높이 10m에 달하는 조형물이 놓여 있습니다. 이 조형물은 설치 당시부터 논란이 많았습니다. 3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갔는데 부안 첫사람이란 주제마저 제대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설화 속 백룡의 선한 이미지를 표현했다는 이 조형물은 김제시가 지난해 7,800만 원을 들여 만들었습니다. 밤이 되면 빨간 조명이 켜지는데 시민들은 오히려 흉물스럽다며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많이 안 좋아해요. 이게 차라리 그냥 그 벽골지에 그런 데가 있었으면 물론이고 수변로 이렇게 운동하는 데가 별로 안 좋아요. 급기야 국민권익위원회에 조형물을 옮겨달라는 청원까지 전달했습니다. 김제시는 논란 끝에 용 조형물을 300m가량 떨어진 이곳으로 옮겼습니다. 전국에 설치된 공공조형물은 모두 6,280여 점. 만드는 데 사용한 금액만 1조 1,2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4년부터 지자체가 무분별하게 공공조형물을 설치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 10곳 가운데 4곳은 공공조형물 설치에 대해 논의하는 심의위원회조차 여전히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조형물을 설치하기 전 시민 의견을 충분히 듣는 등 실효성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전혀 시민들의 의견이나 시민들이 생각하는 지역의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의 그러한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떤 그 의견들을 좀 조사하는 과정을 앞으로는 좀 포함할 필요가 있고요. 혈세 낭비부터 흉물 논란까지 공공조형물이 각종 오명에서 벗어나려면 지자체의 고민과 절차 규정 마련이 시급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정읍 용산호에 설치될 예정인 음악분수를 놓고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의회에서 절차상의 이유로 용분수 설치 예산이 한 차례 삭감됐었죠. 그러다 올해 3월 음악분수로 명칭을 바꿔 가까스로 추경예산 심사를 통과시켰는데 최근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주장이 또다시 제기됐습니다. 이번엔 어떤 이유일까요? 이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장산 끝자락에 위치한 용산호입니다. 정읍시는 올해부터 용산호 주변을 개발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자연 휴양림과 생태문화 공간을 만들어 그동안 부진했던 내장산 리조트 관광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내장호와 문화광장, 용산호를 아우르는 내장산 토탈랜드 조성을 통해 사계절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그런데 용산호에 설치 예정인 음악분수를 놓고 또다시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32억 원을 포함해 모두 50억 원이 투입되는 시설인데 지역 특성이 전혀 드러나지 않아 아쉽다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정의당 정읍시위원회가 온라인을 통해 자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설문에 응답한 시민 가운데 90% 이상이 음악분수 설치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설치 반대 의견 가운데 접근성이 낮은 곳에 음악분수를 설치하는 건 관광객을 끌지 못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용분수를 설치한다고 해서 내장산 리조트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이없는 망상이다. 제발 참신하고 정읍만의 개성 있는 사업을 추진해달라. 정읍시는 정의당이 추진한 여론조사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다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게다가 이미 이 사업으로 국비와 도비를 10억 원 이상 확보한 만큼 음악분수 설치를 재검토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설계에 착수해서 지금 설계 내용들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백지화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미 정읍시가 음악분수 설계를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의당과 시민단체는 장외에서 음악분수 설치 반대 주장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전북 지역에서 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책들이 다양하게 추진될 예정입니다. 전북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공공앱 도입이 추진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감을 호소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심리상담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도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광역 차원의 통합앱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광역 통합앱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이용 수수료나 광고료를 받지 않으면서 가맹 업종을 늘리는 방식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전북도 관계자들은 공공분야 통합형 앱이 가시화될 경우 외식업과 농식품업 종사자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소득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전라북도는 우리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 또 소비자, 라이더까지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이런 추진 방안과 운영 실태를 고심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연구 용역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북도와 대한적십자사 전북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감과 무력감 등을 호소하는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심리상담을 진행합니다. 지원센터 소속 심리회복지원 활동가 20여 명이 상담을 맡게 됩니다. 경제적 부분이 매우 어렵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심리 지원을 해드린다, 안내를 해드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얘기를 많이 들어드리는 편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 해소법 등 여쭤보고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지지를 해드리고 공감을 해드리는 편이에요. 정부와 금융당국의 1차 지원 과정에서 소상공인 60% 이상의 지원을 받지 못한 상황. 생존의 기로에 놓여 있는 소상공인들의 회생을 도울 수 있는 지원 방법과 지원 대상을 늘릴 수 있는 추가 방안들이 새롭게 고민돼야 할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너우입니다. 올해 마늘 농사가 풍년입니다. 하지만 소비는 줄고 코로나19 탓에 판로까지 막히면서 농가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요즘은 마늘의 맛을 살리면서도 맵지 않은 요리들이 다양하죠. 세계 10대 건강식품이기도 한 마늘. 하루 3쪽 정도 먹는다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마늘 반찬 밥상에 올려보셔도 좋겠습니다. 보도에 정명기 기자입니다. 마늘 주산지 가운데 한 곳인 전남 신안입니다. 트랙터로 갈아엎은 마늘밭은 그야말로 쑥대밭입니다.
풍년이 들고도 가격 폭락이 우려되자 수확을 포기한 겁니다. 이 지역에서 생산한 마늘 3천여 톤 가운데 이미 1,000여 톤이 산지 폐기됐습니다. 농사를 지면은 먹고 살자고 하는데 너무 형편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농사를 질까 말까 다 고민 중에 있어요. 울며 겨자 먹기로 수확에 나선 농가도 있습니다. 상품성이 떨어질세라 아이 주먹만한 마늘을 쉴 새 없이 잘라냅니다. 바닷바람을 맞고 자란 남도 마늘종의 경우 한식부터 양식까지 널리 쓰이는데 특히 김치나 양념 재료로 인기입니다. 또 면역력을 높이고 항산화 기능이 탁월한 알리신 성분이 풍부한 게 특징입니다. 저희 남도산 마늘은 대선 마늘에 비해서 알리신이 3배나 많습니다. 그래서 약 345g 정도, 5mg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항균, 살균 그리고 이게 혈액순환에 상당히 좋습니다. 매운맛이나 냄새 때문에 먹기를 꺼리는 건 괜한 걱정. 마늘의 풍미를 살린 마늘밥과 볶음, 새콤달콤한 마늘종과 장아찌까지 건강한 마늘 요리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구독자 243만 명을 자랑하는 먹는 방송 유튜버 쯔양도 마늘 맛에 푹 빠졌습니다. 맛있네. 별로 맵지도 않고 양념돼 있으니까 오히려 구운 것보다 더 맛있는 것 같은데? 맛있다. 마늘의 좋은 맛은 살리면서 매운맛을 없앴기 때문입니다. 10인분이 넘는 마늘 요리를 거뜬히 먹어치웁니다. 이제 오늘 여기 와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마늘 요리도 접해보고 하니까 정말 마늘에 대한 제 고정관념이 깨지면서 정말 이게 뭐 라면이든 뭐 진짜 어디든 다 잘 어울리더라고요. 옛말에 100가지 이로움이 있다고 해서 일의 백리라고 불린 마늘은 세계 10대 건강식품 중 하나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를 돕고 건강도 챙길 수 있게 하루 마늘 3쪽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루 3쪽 더 마늘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마을 주민 수백 명에게 축하받는 팔순잔치 어떨까요? 정읍시에선 80번째 생일을 맞이한 어르신들의 합동 팔순잔치가 열렸는데요. 훈훈한 나눔의 현장에 이진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80번째 생일을 맞은 정읍시 어르신들의 팔순잔치가 열렸습니다. 생일하면 빠질 수 없는 선물 증정에 이어 잔치의 흥을 돋우는 공연도 펼쳐집니다. 덥수룩한 머리를 단정하게 매만지고 장수를 기원하며 사진도 한 장 찍습니다. 정읍시에서 처음 열린 합동 팔순잔치에 300명이 넘는 어르신이 한자리에 모여 즐거운 추억을 쌓았습니다. 구경 온 게 좋아. 있으면 좋지. 심심한 게. 참 감회가 깊고 너무나 큰 선물을 받은 것 같아서 참으로 좋습니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사단법인 참 좋은 사람들은 평소에도 밥차를 운영하며 어르신들께 무료로 식사를 대접해왔습니다. 해년마다 팔순잔치를 통해서 어르신들 이제 따뜻한 소고기 이제 보니까 곰탕으로서 또 선물과 정성을 들여서 또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 사회의 따뜻한 마음에 활짝 웃음 짓는 어르신들. 마스크로도 그 미소는 가려지지 않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김제시가 화물과 택시 운수 종사자에게 한 명당 5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오는 22일부터 10일 동안 지역화폐인 김제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이달 14일까지는 오보제에 따라 신청해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오보제와 관계없이 신청하면 됩니다. 부안 지역 마늘이 첫 미국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이번에 수출하는 마늘은 단단하고 알이 굵은 상품 300여 톤입니다. 부안 천년의 솜씨조합은 남일 영농조합과 수출 계약을 맺고 미국 수출을 최종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